안녕하세요. 저는 무소유 읽기 모임 강남순입니다. 저는 시절 인연이 닿아서 여기에서 노부살님이 추천해 주셔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쉼표도 찍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작을 읽듯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원불국사. 한낮의 기온에는 아랑곳 없이 초가을의 입김이 서서히 번지고 있는 요즘, 이른 아침 우물가에 가면 성급한 낙엽들이 흥건히 누워있다. 가지 끝에 서성거리는 안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져버린 것인가. 밤 숲을 스쳐가는 소나기 소리를 잠결에 자주 듣는다. 여름날에 못다한 열정을 쏟는 모양이다. 비에 씻긴 하늘이 저렇듯 높아졌다. 이제는 두껍고 칙칙하기만 하던 여름철 구름이 아니다. 묵은 병이 불쑥 도지려고 한다. 헐헐 털어버리고 나서고 싶은 충동이 어디에도 매인 데 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날개가 펼쳐지려 한다. 이렇게 해서 엊그제 다녀온 곳이 불국사, 새로 복원되었다는 불국사다. 가을이면 불쑥불쑥 찾아 나서는 경주, 신라 천년의 꿈이 서린 서라벌, 초행길에도 낯이 설지 않은 그러한 고장이 경주다. 어디를 가나 정겨운 모습들, 이제는 주춧돌마저 묻혀가는 황룡사, 그 터만 보아도, 그리고 안산인 남산과 좌우로 연해 있는 그 능선만 보아도 마음이 느긋해지고 은은한 향수 같은 걸 호흡할 수 있는 고장이 또한 경주다. 어디나 옛 도읍지에 가면 느끼게 되듯이 경주도 어딘지 텅 빈 것 같은, 뭔가 덜 채워져 아쉬운, 그래서 배 떠난 나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마음을 끈다. 그 중에서도 불국사는 허전하고 안타까운 신라 천년의 잔영을 한아름 지닌 가람이다. 난간이 떨어져 나간 청운교, 백운교의 그 유연한 곡선, 단청빛은 발에서도 장중한 자하문, 날듯이 깃을 올린 범영루, 그리고 앞들에서 자하문 좌우로 올려다 보이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공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천년의 세월을 성큼 뛰어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억들은 온전히 과거 완료형. 복원된 불국사는 그 같은 회고조의 감상을 용납하지 않는다. 가득 들어찼기 때문에 기댈 만한 여백이 없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방에 둘러쳐진 회랑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현란한 단청빛이 1973년에 직립해 있는 오늘의 우리를 의식해 한다. 불국사는 지난 4년간에 걸쳐 많은 인력과 재력으로 말짱하게 복원해 놓았다. 돌 한 덩이, 석가래 하나까지도 허투루 하지 않고 모두가 과학적인 고증에 의해 거의 원형대로 복원했다고 한다. 원형대로 복원했다고 하니 지난 천여 년의 허구한 세월이 도리어 무색할 지경이다.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이 끈질긴 열과 성의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운해하는 것은 그렇다. 못내 안타깝고 서운해하는 것은 이제껏 길들여진 그 불국사가 사라져 버린 일이다. 천년 묵은 가람의 그 분위기가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복원된 불국사에서는 그윽한 풍경소리 대신 씩씩하고 우렁찬 새마을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조조할인. 지난 일요일 볼일로 시내에 들어갔다가 극장 앞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장사진을 보고 시민들은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낮의 떼약빛 아래 묵묵히 서 있는 그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을 때 측은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먼 길의 나그네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피로와 우수의 그림자 같은 걸 읽었기 때문이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남들은 권태로운 영역을 탈출, 녹음이 짙은 산과 출렁거리는 물가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을 텐데 무슨 자력에라도 매달리듯 마냥 같은 공해지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모습들이 조금은 안쓰러웠다. 시정의 서민들이 기껏 즐길 수 있는 오락이라는 게 바로 극장에서 돌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도 가끔 그런 오락의 혜택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백주의 장사진에 낄 만한 열성은 갖지 못했다. 사실 오락은 그때의 기분과 직결되는 것이라 때와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우리 국산 영화 사상 드물게 보는 수작이라고 그걸 안 보면 한이라도 되리라는 듯이 하도 보채되는 광고와 영화평에 이끌려 한낮에 을지로 쪽으로 찾아갔었다. 극장을 나오는 길로 약국에 들러 두통약을 사서 먹고도 불쾌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영화 자체도 문제 이하의 것이지만 극장의 분위기가 퀴퀴해서 밀폐된 창고 같아서 30분도 못 되어 골이 아프기 시작했다. 즐기러 갔다가 즐기기는커녕 고통을 당한 것이다. 허물은 물론 광고문에도 속은 이쪽에 있었다. 나는 그래서 조조 할인을 좋아한다. 그 까닭은 결코 할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조의 그 분위기에 있다. 우선 창고 앞에 늘어설 필요가 없으니 절차가 간단해서 좋다. 줄지어 늘어서서 기다릴 때 오락은 절반쯤 그 폭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아무데나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안내양의 그 불안하도록 희미한 플래시의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이 선택의 좌석이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다. 모처럼 배당받은 좌석 앞에 벽처럼 버티고 있는 좌고가 시야를 가릴 경우 나의 죄 없는 고개는 피해를 입어야 한다. 그러나 조조에는 그런 피해도 없다. 무엇보다도 조조의 매력은 듬성듬성 앉아있는 그 여유 있는 공간에 있는 것 같다. 우리들이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은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색다른 세계에 자신을 투입하여 즐기려는 것인데 밀집한 일상이 영화관에서까지 연장된다면 어떻게 색다른 세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밀집은 출퇴근 시간의 만원 버스나 다닥다닥 붙은 이웃집 처막 끝만으로도 충분하다. 가뜩이나 각박한 세상에 듬성듬성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여유가 있어 좋다. 그렇게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노라면 말할 수 없는 친근감이 출렁거리게 된다. 이 아침에 모인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얹혀 사는 사람들일까? 혹은 너무 선량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밀려난 사람들일까? 아니면 지나는 길에 훌쩍 들른 그런 사람들일까? 어쨌든 다 선량한 사람들만 같다. 누가 잘못해 자기 발등을 좀 밟았기로 그만한 일을 가지고 눈을 흘기거나 시비를 걸 사람은 아닐 것 같다. 나직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막혔던 의사가 술술 풀릴 그런 이웃들 같다. 25시를 보고 나오던 지난해 여름의 조조. 몇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보았을 때 나는 문득 요한 모리츠 하고 그들의 손을 덥석 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